58년을 살면서 가족을 챙기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딸 지연이만큼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특히 결혼한 지 3년 된 사위 민재가 집안일에 서툰 것을 아는 터라 딸이 출장을 떠나면 더욱 걱정이 됐다. 그날도 그랬다. 이틀째 부산 출장 중인 지연이 생각에 새벽부터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혼자 남겨진 민재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무거운 봉지를 들고 딸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위가 고마워할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웃음소리였다. 그것도 두 사람의 너무나 친밀한 웃음소리였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새벽 5시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지연이가 어제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다는 생각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 민재 혼자 두고 가는 게 영 걱정스러웠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위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부엌에 나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난주에 담근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었다. 그래,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 가져다 주자. 민재가 내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지연이가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에 나섰다. 김치를 송송 썰면서 생각해보니 나도 참 오지랖이 넓다. 58년을 살면서 늘 누군가를 챙기고 살았다. 남편,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사회까지. 요리연구소 일로 바쁘면서도 가족만큼은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내 성격이니 어쩌겠어.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밑반찬도 챙겼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민재가 특히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도 빼놓을 수 없지. 반찬통에 하나씩 담으며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내 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후 2시가 되자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치찌개는 보온용기에, 밑반찬들은 쿨러백에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평소라면 미리 전화를 걸었겠지만 오늘은 깜짝 놀래켜 주고 싶었다. 민재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걸음이 가벼워졌다. 지하철 1시간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무거운 봉지들을 들고 가는 길이 좀 힘들긴 했지만 이런 게 장모의 역할 아니겠어?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넘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단지 안이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문득 걱정이 들었다. 혹시 민재가 집에 없으면 어쩌지? 그래도 재택근무를 자주 하니까 집에 있을 거야. 12층 복도를 걸어가며 나는 마음속으로 민재가 놀랄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마 깜짝 놀라며 고마워할 거야.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현관문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경쾌한 팝송이었다. 어라? 민재가 평소에 클래식만 듣지 않았나? 게다가 음악 소리 사이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분명 지연이는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왜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더욱이 그 웃음소리는 여자 목소리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민재가 친구들을 불러놓은 걸까?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친밀하고 다정했다. 마치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였다. 30여 년 결혼 생활로 익힌 여자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갔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손에 든 봉지가 갑자기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내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깊은 숨을 고르며 초인종에 손을 뻗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알아야 했다. 내 딸을 위해서라도. 초인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나는 최악을 각오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안에서 들리던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갑자기 멈춘 상태였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다. 몇 분이 지나자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급히 움직이는 소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였다. 그러다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지금 갑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당황스럽고 어색한,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톤이었다. 내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문이 열리자 민재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어색하게 잠겨 있었다. 뭔가 서둘러 정리한 티가 역력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지연이가 출장 간다고 해서 혼자 있을까 봐 걱정돼서 반찬 좀 챙겨왔어.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다. 민재 뒤로 거실이 보였는데 평소와 뭔가 달라 보였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재가 말을 머뭇거리며 현관문을 조금만 열어두려는 것 같았다. 마치 나를 안으로 들이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상했다. 평소라면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들어가도 되지? 내가 물어보자 민재는 잠깐 주춤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시선이 신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 없던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검은색 하이힐, 그것도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다. 지연이 것도 아니었다. 지연이는 이런 스타일의 구두를 신지 않으니까. 내가 그 구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민재도 눈치챈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어머니, 부엌으로 가실래요? 반찬 정리해 드릴게요. 민재가 서둘러 나를 부엌 쪽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소파 위에 여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작고 예쁜 핸드백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있었다. 민재야. 나는 조용히 사위의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네? 누가 왔었나?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더 이상 눈치 보며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민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입을 벙긋했다. 그게 잠깐 지인이 들렀었어요. 방금 나갔는데. 거짓말이었다. 분명한 거짓말이었다. 구두는 아직 그대로 있고 가방도 테이블 위에 있는데 누가 나갔다고? 게다가 와인잔까지. 이건 단순히 잠깐 들른 지인과 나눌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순간 화장실 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민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실렸다. 58년을 살며 터득한 눈빛에 힘을 모두 담아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반응만 봐도 내 직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집에 다른 여자가 있다. 그것도 지연이 모르는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모님. 그냥. 내가 다시 물었을 때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민재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보냈다. 그 순간 젊은 여자가 복도 끝에서 살금살금 나타났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다. 긴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지만 옷차림이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급하게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다.
혹시나 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단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반찬부터 정리하자. 나는 의도적으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들고 온 봉지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으면서 귓속으로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어왔다. 민재와 그 여자가 급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치찌개 용기를 냉장고에 넣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의 직감이 틀릴 리 없었다. 저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 단순하지 않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민재야. 나는 반찬통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방금 그 여잔 누구야? 직접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냥 회사 동료입니다. 잠깐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와인잔 2개가 테이블 위에 있던 것을 떠올렸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가 집에서 와인을 마신다고? 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료를 전달받으러. 민재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졌다. 말끝마다 확신이 없었고 눈빛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나는 민재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다. 여자는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앉아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잔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이름이 뭐야?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28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꽤 예쁘장했다. 지연이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민재와 어떤 사이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제 애둘러 말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당황한 듯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는 부엌 입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사 동료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회사 동료가 상대방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리 없으니까. 회사 동료가 남의 집에 와서 와인을 마셔. 내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가리키며 말하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게 뭐야? 나는 더 강하게 추궁했다. 58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다. 장모님 정말 오해입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거실로 들어와 말했다. 오해? 나는 민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 그가 움찔했다. 그럼 설명해봐. 지연이가 출장 간 사이에 왜 다른 여자가 내 집에 있는지, 왜 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지, 왜 그 여자 구두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나는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물었다. 민재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왜 그 여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지도 설명해봐. 수진이 고개를 더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장모님. 민재야, 나를 바보로 보나? 나는 일어나서 민재 앞으로 다가갔다. 내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이야. 이 정도 상황이면 뭔지 모를 것 같아. 민재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지연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오히려 조용할 때가 더 무서운 법이다. 내 딸이 얼마나 너를 믿고 사랑하는지 알아? 출장 가면서도.
혼자 있을 너 걱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 수진이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도 민재가 결혼한 남자라는 거 알고 있었지?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럼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를 신고 문을 나가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이제 민재와 나만 남았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민재를 바라봤다. 사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설명해. 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 여자가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소파에 앉아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다. 앉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마지못해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여전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장모님. 민재야. 나는 사위의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잖아. 회사 동료? 일 때문에? 그런 말 그만하고 진짜 상황을 말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구체적으로 말해. 수진이와 사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나왔다.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됐어? 두 달 정도. 2달.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2달이면 꽤 오래된 일이었다. 그동안 지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만났어? 회사에서요.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딸 모르게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상황에서 변명을 늘어놓다니. 사랑입니다. 민재의 대답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랑.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 딸과는 뭐였어? 장난이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지연이도 사랑하지만. 하지만 수진이와는 다른 감정이에요. 더 강렬하고 더.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더 강렬한 사랑을 운운하다니. 이것보다 더 배신적인 말이 또 있을까? 민재야, 너 정신이 나갔어? 나는 일어서서 사위에게 다가갔다. 결혼이 뭔지 알아? 사랑이 뭔지 알고? 장모님, 내 딸이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알아? 출장 가면서도 내가 잘 먹고 있는지 걱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넌 다른 여자와 집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어? 민재는 고개를 더 숙였다. 변명할 말도 없어 보였다. 그 여자 집은 없어? 왜 하필 내 딸 집에서? 수진이 집은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내 딸 집을 간통 장소로 쓴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간통이라는 단어가 싫으면 뭐라고 불러? 불륜? 외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 어떤 단어로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연이가 정성스럽게 꾸민 이 공간이 이제는 달리 보였다. 소파, 테이블, 벽에 걸린 결혼사진까지. 모든 것이 더럽혀진 느낌이었다. 민재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나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뭐가요? 언제부터 내 딸을 속이게 됐냐고.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어요. 수진이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감정이, 그 어느 순간이 언제야? 한 달 전쯤. 한 달 전에 내 딸한테 고백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내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정말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사랑하고 수진이도 사랑하는데 둘 다 사랑한다고? 나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 민재야,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그냥 욕심이야. 하지만은 무슨. 너 같은 놈이 내 딸 옆에 있으면 안 돼. 나는 일어서서 민재를 내려다봤다. 내가 지연이한테 다 말할 거야. 어머니, 안 됩니다. 민재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안 된다고? 왜? 내가 한 짓을 숨기고 싶어? 지연이가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는 건 내가 벌인 일이잖아.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나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사위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 민재가 뒤따라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재야, 내 딸 인생을 망치지 마. 이미 충분히 더럽혔어. 현관문을 열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재의 집을 나온 후 나는 지하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이런 일이 내 딸에게 벌어지다니. 3년 전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민재를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지 나도 덩달아 기뻤던 기억이 났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딸이 덜 상처받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틀 뒤 지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출장 가느라 못 본 엄마가 보고 싶었나 보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부산에서 맛있는 거 사왔어요. 하지만 내 표정을 보는 순간 지연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딸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지연이를 거실로 데리고 와서 앉혔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런 내 모습에 지연이는 더욱 불안해했다. 엄마, 설마 아프신 건 아니죠? 병원 검사라도 받으신 거예요? 지연아.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민재 일이야. 그 말만 들어도 지연이는 무슨 일인지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여자가 집에 있었어. 직설적으로 말했다. 애둘러 말할 이유가 없었다. 지연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내가 걱정돼서 반찬 갖다 주러 갔는데 민재가 젊은 여자랑 함께 있었어. 그것도 집에서 와인까지 마시면서.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에요? 민재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민재한테 직접 들었어.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관의 여자 구두, 테이블 위에 와인잔,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 그리고 민재의 고백까지. 지연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갔다. 2달째 만나고 있다고 했어. 회사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민재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너도 사랑하지만 그 여자와는 다른 감정이라고. 지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을 울던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엄마. 응. 나 이혼할래요. 나는 놀랐다. 물론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딸 입에서 나오니 가슴이 아팠다. 정말 그럴 거야? 네. 더 이상 못해요. 어떻게 계속 살아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민재 오빠가 정말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제일 화가 나. 나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었다. 어머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나는 비웃었다. 2달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기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와는 끝냈어요. 끝냈다고? 언제? 어제요. 장모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지연이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민재야, 너 정말 철이 없구나. 장모님, 용서받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건 내 욕심이야.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지연이를. 사랑.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야, 잘 들어.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혼하기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된다고 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도 허락 못해. 내가 우리 지연이 인생을 더럽힐 순 없어. 어머니, 제발.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혼해라.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이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이번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빨리 처리됐네.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지연이는 담담해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았다. 후회 안 해? 후회는요? 다만 서운하죠. 이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나는 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다. 한 가정이 무너졌지만 더 큰 상처는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지연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딸의 작은 목소리에 내 마음도 뭉클해졌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라면.